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30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여수시 소라면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31살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안을 상담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중간에서 브로커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개비를 받고 착수금을 나눠 갖기도 하는데요.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던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의 가해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나기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나기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여수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실무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비 등으로 소송 비용도 포함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만들었는데요. 법과 재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속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한 이 씨가 4년 전에 안 씨와 김 씨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까워졌고 네. 이 씨는 안 씨와 김 씨에게 소송 비용, 차량 구입 비용 등 최소 4억 5천만 원의 빚을 허위로 만들어 갚으라. 요구를 했습니다. 엄청난 큰 금액인데. 예, 아주 큰 금액입니다. 네네. 안 씨와 김 씨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빚 일부를 갚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급기야 이 씨는 올 6월 말부터는 차량에서 숙식을 하면서 빚을 갚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네. 요구를 했고 서로에게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때리라라는 이런 엄청난 지시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안과 관련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변호사들이 별도로 사건과 관련된 출장비를 받습니까? 예, 처음 변호사 선임 시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출장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사 시 변호사의 동행을 원하면 출장비를 받기도 하고 예. 원거리 재판의 경우에는 처음 착수금을 적게 받는 대신에 재판 출정 시마다 출장비를 별도로 받기도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소송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조회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럴 때 변호사들이 착수금 외에 별도의 작성 비용을 보수로 받습니까? 네,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 절차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당연히 속합니다. 네네. 그리고 진술서는 소송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의사, 사실관계를 작성한 서면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들이 착수금 이외 별도의 보수로서 받을 성질의 것들은 아닙니다. 네네. 예, 실제로 사실조회나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저도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거의 이제 보통은 이제 보수를 처음 받을 때 변호사 보수 안에 포함시켜 놓지 예. 별도 보수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제 대화를 녹음했던 파일, 보통 휴대폰으로 녹음이 되는 파일들을 많이 녹취록으로 만드는데 예. 그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할 때 녹취록 작성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녹취록은 녹음된 자료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문서를 말하고 네. 보통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이 녹취록이 소송 등의 자료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녹취록 작성 비용은 보통 녹음된 분량에 따라 달라지고 네. 5분 정도 길이 분량의 작성 비용이라고 하면은 예. 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네네. 음질이라든지 사투리 그리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는 그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100만 원 선은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자, 이제 필적 감정과 관련된 비용도 있었어요. 이것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네. 받았던데. 네.
자, 필적 감정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예, 이 필적 감정은 법원의 소송 행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당사자가 법원에 필적 감정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감정사를 지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감정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감정료를 산정해서 네. 신청한 당사자가 감정료를 납부를 하면은 필적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필적 감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네네.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는 필적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당사자가 사적으로 감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필적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감정서가 나오면은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반드시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 여수 졸음 쉼터 살인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가 자격 사칭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예. 그와 관련된 이제 변호사님이 경험하신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그 A 씨는 이제 수해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네.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도 받고 이제 법률적 지식을 다소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은 예. 약간의 지식을 활용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인란에 올라온 그 피해자의 도움 요청 글을 보고선 네네. 변호사라고 사칭을 하고 답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를 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AA 법대를 나왔고 서울중앙지검 출신 인권변호사로 전향해서 예. 모모 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네. 그 후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경찰에서 조사받는 방법, 합의금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네. 자문료이자 수고비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송금받아서 네. 편취를 했고 예. 이에 법원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A 씨가 이제 변호사로 사칭을 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문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네.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 자문료로 충분히 또 지불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네네. 단지 그 금액에만 맞춰서 볼 것은 아니고요. 네. 소송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50만 원 선부터 금액을 받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는 30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송은 여러 번의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면담 등의 업무가 포함이 되고 있고 네네. 최소 6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런데 별도의 서면 작성도 없고 단순히 구두로 간단한 자문 몇 회만 이루어졌는데 네네. 1,000만 원이라는 자문료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금액이 높다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나 대리, 위임, 청탁, 법률 상담 등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네. 변호사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렇게 금지를 하는 취지는 변호사는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를 사명으로 하는 직군에 속해 있고 그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호사법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취득을 위해서 법률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를 한다라고 예. 하면은 그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익을 저해하고 법률 생활 공공성 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네. 법질서가 문란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오늘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게 또 걱정되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 선택과 관련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유능하게 일 처리를 잘해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네.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과연 나와 교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인가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